이런 부분들은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고 가격 조정 약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크게 보면은 거래 계약의 내용 중에서 잠정적으로 정해진 가격을 합의한 특정 요인에 따라서 최종적인 가격을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영문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여기다가 이제 가격 조정 약관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에서 영문으로 약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. 지금 풀로 쓰면은 프라이스 리뷰 이렇게 클로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영문으로 혹시라도 뭐 P, R, C 이렇게 나오면 PRC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가격 조정 약관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영문이 너무 어렵고 그러진 않으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가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.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이런 것들 거래할 때 금이 제일 대표예요. 우리 금 가지고 올 때 뭐 철광석, 금광석 이런 것들 가지고 오잖아요. 이런 것들. 그래서 이런 금속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광석을 이렇게 가져와요. 철광석 같은 것들. 그러면은 이 안에 금이 얼마나 들어있을지는 와서 까봐야 아는 거예요. 이 안에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. 그러면은 이런 금광석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때 이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는 거예요. 정확하게 아직 모르니까.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가격 조정 약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. 가격을 두 사람 간에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금광석이 몇 킬로를 살 건지 그걸 결정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금광석의 킬로그램 이런 거는 결정할 수 있을 거고, 그쵸? 그리고 그 안에 금의 함유량 요거는 모르겠죠. 요거는 와서 까서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이 금 함유량의 금당 킬로그램당 가격 요렇게 해서 최종 가격을 정하자.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. 그쵸? 그러면은 이 물건, 이 금광석을 내가 이번에 100kg를 가지고 오는데 이 100kg에 대한 가격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나오게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지급할 가격은 요 가격이잖아요. 그러니까 수입 시점에서는 부득이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뭐를 짠다? 공식을 짠다는 거예요. 공식. 이게 핵심이에요. 공식.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짤 수 있는 거래라면 이 공식을 짠 것만으로도 가격을 합의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이럴 때는 수출 판매 관점에서 이 시점까지 무조건 가격이 원래 협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죠. 가격을 간주하는 거죠.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으로 간주하기로 했죠.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인정을 해주겠다. 그래서 사후에 가격이 결정돼서 이렇게 돌아오더라도 수출 판매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일한 예외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? 그래서 수출 판매 예외적인 거래로 보시고 여기 있구나. 자,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가격 조정 약관을 짠다고 해가지고 모든 거래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이렇게 가격 공식을 이렇게 짰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이 공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. 말이 좀 그렇게 막 유쾌하지 않죠.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. 뭐냐면 이런 금 함유량 이런 거는 뭐죠? 모른다 했잖아요. 이거는 변수죠. 변수. 사실 이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가격을 공식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함유량 여기서 몇 그램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그램당 가격은 미리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변수가 아니잖아요. 그쵸? 이거는 우리가 얼마로 미리 정할 수 있잖아요. 요거는. 그래서 미리 이건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금광석을 몇 킬로를 가져올지 요거도 미리 정해야죠. 이거를 랜덤으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요것도 정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변수로 둘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정해서 들어와야 돼요. 그래서 아예 막연하게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부득이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결정하고 마지막에 이것만 결정 띠디릭 딱 되면은 가격이 띠디릭 나오게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야 인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비교되는 예시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종종 나오죠. 이렇게 구매자와 판매자 거래하는데 이런 걸 실제로도 많고 특수관계자 간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. 뭐냐면 인보이스를 이렇게 짜는데 가격에 뭐라 짜냐면
국제 거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. 여기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환율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타 사유로 가격을 우리가 사후에 조정할 수 있기로 협의한다.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딱 적어. 인보이스에 계약서에. 그래서 얘네들이 이 물건을 지금은 100달러에 파는데 이런 계약서상의 조항, 뭐 환율 아니면 뭐 기타 어떤 사유로 해서 사후에 수입 이후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문구를 잡아두고 그래서 이 문구를 근거로 근데 우리 가격이 요거를 나중에 와서 보니까 좀 시장도 좀 별로고 해서 60달러로 변경 조정했어 가격을 이렇게 한다면 요거를 사후 그 가격을 변경하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는가가 요거랑 맨날 비교돼서 나와요. 근데 이때는 인정될 수 있다 없다? 인정 안 되겠죠. 왜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사실 이것도 인정을 원래는 못 해주는 거죠. 국내에서 결정된 가격이잖아요. 국내에서 결정된 가격은 수출 판매 가격이 아니니까 인정을 못 해주는데 이렇게 가름해서 이것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? 심지어 이런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그냥 임의로 이렇게 가격을 나중에 바꾸겠다?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인정되는 게 아니죠.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냥 바꾸고 끝날 일이지 이렇게 바꾸고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과세 가격을 수정 신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랑 잘 비교를 해서 잘 학습을 하셔야 돼요. 비교를 해서 두시고 그럼 요거 이제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. 관세법 시행규칙. 예전에는 이 잠정가격 신고 해가지고 고시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규칙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좀 많이 중요해졌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수입 후에 해당 수입 물품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잠정가격 신고를 한다라고 해서 이 잠정가격 신고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최종 가격 산출 공식이 확정돼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여기를 지워버리고 첫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이 산출 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종 거래 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서 확정돼야 된다. 그 다음에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서 확정돼야 한다. 그래서 세 번째, 수입 후 발생한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해야 된다. 그래서 양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해야 된다.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요거 아까 흔적만 남아있는 요거 요거가 지금 변수죠. 이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돼. 그래서 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돼 있어요. 모두. 이런 단어가 중요했죠. 모두 충족해. 하나만 충족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실제로 가격 조정 약간 우리가 PRC가 인정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그거에 한해서 인정된다. 그래서 암기 잘 해야겠죠. 보통 이렇게 해야 되죠. 공사 변수 이렇게 해야죠. 우리 공사에는 항상 변수가 많으니까. 공식이 있어야 되고 수입 발생한 사실에 따라야 되고 양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공사 변수로 나중에 암기를 하고 잘 기재해 주시면 돼요. 시험장에서 쓰실 확률이 높아요. 가격 조정 약관의 요건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써야 되고 근데 요건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가 아니어도 가격 조정 약관의 문제가 나오면 이 가격 조정 약관의 문제의 답은 뭘까요? 이게 인정이 되는 가격 조정이다? 인정이 되지 않는 가격 조정 둘 중에 하나잖아요? 근데 둘 중에 하나의 답을 뭐라고 쓰든 이 요건은 무조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이 요건에 해당하니까 가격 조정 약관에 해당해서 인정된다거나 아니면 이 요건에 위배되니까 가격 조정 약관이 안 돼서 인정될 수 없다거나 어쨌거나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답을 쓰게 돼 있다. 요거 답을